안녕하세요, 한의성형외과 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꺼풀이 처져서 고민하는 중년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한의의 보통 중년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실 때 눈 윗꺼풀과 눈 아랫꺼풀 때문에 오시는데, 눈 윗꺼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눈꺼풀이 짓무른다든지 시력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처지니까 좀 눈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보상작용이 생겨요. 우리가 이마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히 안검하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의 처짐이 무겁다 보니까 이마를 쓰면서 이마 주름까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눈꺼풀이 처졌을 때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전형적인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입니다. 쌍꺼풀 수술도 절개와 비절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쌍꺼풀 수술은 항상 흰자부터 흰자까지 수술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자부터 흰자까지의 처짐은 얇은 피부의 처짐입니다. 이 얇은 피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절개도 가능하고 비절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많이 처지면 비절개로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개를 해서 덮인 얇은 피부를 자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절개는 이제 붓기가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관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수술은 눈썹 거상술입니다. 눈썹 거상술은 눈썹 밑을 잘라서 하는 수술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수술이 있어요. 왜냐면 피부를 자르는 양을 많이 늘리고 안에 있는 근육을 조금 봉합해줘서 처짐을 막아주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 눈썹 밑은 두꺼운 피부예요. 그런데 두꺼운 피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흰자 바깥쪽 부분이 처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디가 처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눈끝이 처졌다고 그러거든요. 이 눈썹 밑에 쪽을 잘라서 봉합을 할 경우에는 이 흉터를 눈썹 쪽에서 가릴 수가 있고요. 붓기도 빨리 빠지면서 회복도 빨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 쌍꺼풀 절개를 조금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절개하고 눈썹 거상술을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수술은 이마 거상 수술입니다. 이마 거상 수술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크게 완전 절개를 해서 하는 이마 거상과 내시경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이마 거상이 있는데, 내시경적 이마 거상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흉살도 많이 안 생기고 아주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마 거상은 다른 수술과 다른 거는 이마 주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마 거상은 이 구멍을 3개에서 5개 정도의 포인트를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작게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제 이마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이마 근육에 있는 주름들을 좀 펴주는 효과와, 그리고 눈가의 주름이라든지 또 눈썹의 처짐을 같이 해결해줘서 좀 광범위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피부를 자르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이 쌍꺼풀 수술이나 눈썹 거상 수술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술들을 2가지 이상 함께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중년분들의 수술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력이 없기 때문에 처짐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흰자부터 흰자까지는 사실 얇은 피부가 많이 처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흰자의 바깥쪽 부분은 두꺼운 피부가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짐 때문에 이마에 주름도 생기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수술하는 중년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내 눈이 괜찮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내가 인상이 세 보이지 않게 변화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하게 수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의에서 진행한 중년 눈꺼풀 처짐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쌍꺼풀은 있지만 눈꺼풀의 처짐이 심해서 속눈썹이 눈꺼풀의 피부를 지탱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늘어진 피부 때문에 눈의 지방도 이제 흡수가 되면서 눈을 떴을 때 굉장히 처지고 주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안검으로 눈두덩이 지방 재배치와 함께 수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수술 한 달째 사진입니다. 눈두덩이가 꺼져 보이면서 칙칙해 보이던 인상이 개선되었고요.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니 훨씬 더 젊어 보이시죠?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수술 전에 늘어진 눈꺼풀 피부 때문에 눈뜨기가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수술 후 눈 뜨는 게 많이 편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다음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눈꺼풀 처짐 때문에 속눈썹이 찔린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꼬리 쪽도 피부에 닿아서 짓무른다는 불편함을 겪으셔서 오셨는데 쌍꺼풀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작게 만들었고 속눈썹 찔린 문제와 이 눈끝 쪽 부분의 처짐이 되게 중요하셔서 이분은 눈썹화 거상도 함께 시행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수술 한 달 차 사진입니다. 아직 붓기는 조금 남아있지만 확실히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면서 눈이 또렷해 보이고 커져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한이의 오늘은 중년분의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추구하는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젊어지게 만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랑 상담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한테 제일 맞는 수술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한의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분과 같이 오셔도 되고요. 이상 한의성형외과 최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